네,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창조경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크라우드 펀딩이 차세대 경제 활동이라면 이 창조경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이 정도 들어서 창조경제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쵸. 근데 막상 참 실감되지는 않고요. 마침 창조경제 일환으로 엔젤 투자라는 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데요. 네, 그 엔젤 투자라고 하면 뭔가 좋은 일을 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네. 네. 관련한 전문가 모셨습니다. 국내 최대 엔젤 클럽을 이끌고 있는 아바 엔젤 클럽의 김종태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바 엔젤 클럽 회장 김종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먼저 엔젤 투자가 뭔지 궁금한데요. 또 크라우드 펀딩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엔젤 클럽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 엔젤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엔젤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엔젤 매칭 펀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2011년도 지금부터 3년쯤 전에 엔젤 매칭 펀드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엔젤 투자자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 정부에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추가로 투자를 해주는 게 이제 매칭 펀드거든요. 그래서 엔젤 클럽은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그 모임이고요. 클럽 단위로 모여 있고 지금 현재 전국에 117개 엔젤 클럽이 활동 중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네요. 근데 그 117개 엔젤 클럽이 이제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 지역의 엔젤 클럽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정부에서 매칭하는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오늘 주제가 크라우드 펀딩이잖아요. 그렇죠. 이 크라우드 펀딩하고 엔젤 클럽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를 저희가 이제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크라우드 펀딩과 엔젤 클럽은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은 앞에서도 말씀들 많이 나누셨겠지만 일반 그 십시일반으로 불특정 네티즌들이나 SNS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어요. 뭐 최대 금액 얼마까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은 접근이 되는 거고요. 엔젤 클럽은 한두 사람이 이제 좀 큰 단위로, 물론 이제 엔젤 클럽보다 위에 이제 벤처 캐피탈도 있으니까 금액을 더 크게 투자한 데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보다 약간 위의 단계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 정부에서도 또 추가로 매칭 펀드에서 매칭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제 좀 관심을 받거나 뭔가 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업체들은 저희 클럽에서도 관심이 있죠. 그래서 클럽에서 그거를 이렇게 가져다가 저희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뭐 고민을 해도 되고 다른 클럽들과 이렇게 연계를 해도 되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 잘 되면 결국은 엔젤 클럽도 잘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그 창조 경제가 이제 뭔지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창조 경제는 그 아이디어를 좀 담아서 신사업을 창출하자는 게 이제 그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사업을 창출하면 뭐해요? 중요한 거는 투자가 되거나 그 사업이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 크라우드 펀딩이나 엔젤 투자에서 투자가 돼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현재 창조 경제를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현재 정부에서 엔젤 클럽과 엔젤 투자,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은 굉장히 뭔가 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 시장을 그 세분화해 볼 경우에 그런 크라우드 펀딩이 가장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거고 엔젤 클럽이 그 윗단계에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바로 보셨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그 작은 금액의 어떤 소액 투자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금액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죠. 물론 그 미국의 킥스타터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서는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투자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 뭐 10억, 20억, 100억, 200억 이렇게 투자를 한 경우도 있는데 아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고 아직 법안도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분 투자형 관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당 투자하는 금액 내지는 그 회사가 이제 투자를 받는 금액이 그렇게 그 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투자를 받은 기업이 결국은 엔젤 클럽들에 의해서 추가 투자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엔젤 투자가 되면 아까 말했듯이 정부에서 매칭을 하는데 그냥 매칭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그 검증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뭐 요모조모 살피고 이 회사 정말 괜찮다 싶었을 때 정부에서 매칭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매칭된 기업은 벤처 캐피탈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크라우드 펀딩에서 그 엔젤 투자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크라우드 펀딩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많은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나 어떤 기업들이 그 플랫폼 업체에 그 클라우드 펀드를 올리게 돼요. 크라우드 펀딩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되면
플랫폼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킥스타터 같은 우리나라의 플랫폼 업체 하나에 뭐 꽤 많은 업체들이나 꽤 많은 아이디어들이 올라가 있을 건데 그 많은 업체들을 모든 네티즌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전부 다 투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중에 일부 내지는 이제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조금 관심 가지고 어떤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아주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될 건데 그렇다면 크라우드 펀딩 그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겠지만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문화들이 성숙이 안 돼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된다 하더라도 네. 결국 모든 아이디어들에 투자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젤클럽에서는 그 중에서 또 뭐 관심 가는 업체들을 이렇게 픽업을 하거나 네. 아니면 엔젤클럽에서 투자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좀 뭔가 좀 기술적으로 좀 다 보완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또 투자자들한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업체들은 또 저희가 반대로 크라우드 펀딩 업체로 넣어서 거기서 이제 일반 대중들의 어떤 관심도를 좀 저희도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나아진다. 상황이 호전되면 저희가 그걸 가져다가 네. 제가 투자 개편하거나 다른 클럽하고 같이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또 다른 투자 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하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아래 그런 관계보다는 크라우드 펀드와 엔젤 클럽을 서로 상생하거나 같이 협력 관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 금액 면에서는 우리 그 엔젤 투자가 크라우드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많고 저희보다 훨씬 위에 또 벤처 캐피탈이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 네. 저희가 4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엔젤 투자나 크라우드 펀딩이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우리 엔젤 클럽도 마찬가지고, 엔젤 투자 매칭 펀드도 마찬가지고, 크라우드 펀드 마찬가지고, 상당히 좋은 제도이면서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좀 이렇게 이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이거를 좀 이렇게 좀 뭔가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어떤 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엔젤 클럽 같은 경우는, 엔젤 투자자가 정말 진성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면 정부에서 매칭을 해서 그 회사를 키우자, 이런 개념인데, 이 투자자가 투자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투자를 가장한 이런 것들도 네.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뭐 법안이 이게 통과돼서 운영이 돼 봐야 알긴 알겠지만 뭐 법안 우리 처음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검토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플랫폼 업체가 그 투자의 어떤 우리 네티즌들 투자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그 기업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 플랫폼 업체가 이제 그거를 못 주는 그런 사고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는 네. 뭐 세상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투자 안 하면 바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나 그 사업을 플랫폼 업체에다 올려요.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그 플랫폼 업체부터 받아서 그걸 정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업자 등록도 내고 뭐 기술 개발해서 뭔가 사업에서 거기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한 사람한테 이제 줘야 되는데 그 받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사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사실 제도를 이제 어떻게 잘 만들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커버가 될 거고 이제 뭐 보완이 될 건데 네. 아직 저희가 해보지 않은 거고 가지 않은 길이라서 네. 아마 앞으로 많은 보완이 이제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엔젤 클럽을 저희가 이제 그동안 2년, 3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엔젤 클럽에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점들,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크라우드 펀딩 제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아마 유사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가 이제 겪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 크라우드 쪽에 많이 이제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배 입장에서. 네. 네. 마지막으로 그 크라우드 펀딩과 엔젤 투자가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엔젤 클럽은 이제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우리가 네.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엔젤 투자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엔젤 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자산이 좀 많아서 많은 돈을 가지고 엔젤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주는 그런 엔젤 투자자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는데 아주 극히 일부라고 보여지고요. 네. 대부분의 엔젤 투자자들은 그 자금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부동산에 할까? 이상해. 부동산 앞으로 장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좀 전망이 어두워. 증권에 투자할까? 증권은 또 원본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네. 그다음에 뭐 간접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할까? 간접 투자 상품도 마찬가지로 별로 재미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투자의 대안으로 삼는 게 엔젤 투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 자체가 아까 먼저 말했던 많은 자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네. 일정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몇 군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엔젤 투자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 측면에서
이 그 많은 사람들의 엔젤 투자자들을 좀 이렇게 그 활성화시키고 많이 투자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정부나 현재 엔젤 클럽에 대한 제도는 대부분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어떻게 지원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미스매치가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일반적인 우리 소액으로 엔젤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활성화되게 또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요즘 정부에서 전문 엔젤 제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네. 오히려 그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엔젤 투자를 조금 좀 저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크라우드 펀딩은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처음 가는 길이니까 네. 그런 어떤 사소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고 또 엔젤 클럽과 같이 좀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겠지만 우리 후원형이나 보상형이나 대출형은 이거는 뭐 그쪽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드, 그다음에 엔젤 투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드는 엔젤 투자하고 바로 연결되고 네.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로 또 연결되는 이런 어떤 그 로드맵을 가지고 같이 보면 아주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거고 아마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